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숨죽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악재가 반영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 소비주들은 중국발 호재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양시장 모두 다 하락 출발했지만 현재 구간에는 조금은 다른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지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낙폭을 다소 만회하는 듯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다시금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2600선 12시 구간을 터치하는 움직임 나타났었는데요. 현재 구간은 다시금 2600선 이탈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한 뒤에 낙폭을 점점 더 만회하면서 12시 구간부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0.1% 상승한 91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이 나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과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의 패권 분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도 던집니다. 7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역시나 개인만 홀로 담아냅니다. 2,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IT 업종, 소프트웨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물 출회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물량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비주들이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죠. 역시나 중국발 호재 덕분인데요. 공식적인 중국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단국으로 단체 여행객들이 6년 5개월 만에 자유롭게 여행을 오고 갈 수 있게 됐는데요. 사드 배치 보복 이후 6년 5개월 만에 이렇게 단체 여행에 대한 문이 개방이 되면서 이로 인해 관련 종목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말 중국과 의존도가 있는 기업은 다 오릅니다.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고요. 여행주라던가 항공주 그리고 카지노 관련 기업들, 면세품과 화장품 관련 기업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보톡스 관련 기업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휴재리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대표적인 보톡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3기업, 휴젤과 대웅제약, 메디톡스. 과연 2분기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메디톡스는 아니었습니다. 메디톡스가 상반기 보톡스 매출액이 500억 원 이하로 집계가 됐고요. 다른 두 회사 대비 현저하게 적은 매출이 잡혔는데요. 아무래도 해외 수출이 조금 낮았다는 점, 경쟁사와의 소송이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가장 낮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신약 엠블로가 4대 종합병원에 입성했다라는 소식 속에 최근 주목받고 있는 당뇨병 모멘텀을 엮이면서 4%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호실적을 발표한 휴젤이 가장 강한 반등입니다. 6%대 상승력 나오고 있습니다.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 오늘도 다른 모멘텀이 엮이면서 두 자릿대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 입성한 종목이 무려 4종목이나 됩니다. 신규 상장주들 역시나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모가 대비 6에서 90%까지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스펙주들의 상승력이 다소 둔화되고 있고요. 코츠 테크놀로지와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기업 공개부터 흥행을 했습니다. 희망밴드보다 더 초과한 13,000원의 공모가가 형성이 됐었는데 오늘 개장 직후에 126%까지 강력하게 시세를 분출하다가 현재 구간에는 두 자릿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다만 바이오의 흥행과 함께 더불어서 오늘 세 자릿대 강세까지 나왔고요. 현재 구간에는 55%대 오름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 제한폭이 더 확대됐던 직후보다는 현재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 테마성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악재로 조금 눌리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CPI 발표를 앞두고 우리 시장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주식 빅리그를 통해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주식 빅리그 리그 핫이슈 시간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오늘 우리 시장 어쨌든 CPI 발표를 앞두고 조금은 경계감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시장에서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네. 증시도 약간의 좀 흔들림이 있었죠.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부분들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제 반도체 쪽이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또 중국 관련된 규제가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따른 조금 흐름들은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2차 전지 쪽은 약간 좀 생각을 여러 부분으로 하셔야 되는 게 네. 지금 다양한 부분들은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뭐 광물 이슈로 통해서 이제 원가가 올라가고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그쪽이 움직이게 되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합 상사가 움직이게 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쪽이 먼저 조금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2차 전지 쪽에서 에코프로가 지금 또 3.7% 상승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은 같은 이슈가 나오더라도 이게 부정적인 이슈와 긍정적인 이슈가 같이 혼재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의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날 확률이 크다. 근데 거기에다가 오늘 뭐 이제 특정 전거래일에는 바이오가 또 주도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 또 새로운 이벤트를 통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종목별 장세는 유지가 될 것이고 일단은 주도주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유지가 될 것이다. 다만 해당 부분들에서의 뭐 큰 변동은 뭐 그렇게까지 나타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의 시장 흐름들은 좀 유지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리그 핫이슈 시간을 통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 중국 문화여유부가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 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1월과 3월 발표했던 1, 2차 허용 국가에 한국과 미국, 일본이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모두 포함된 게 고무적인데요. 사드 배치 보복 이후 6년여 만에 한국행 단체 관광객이 자유화가 됐습니다. 문체부는 중국 단체 관광 재개를 계기로 중국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관련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단체 관광의 문이 드디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6년 5개월 만에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됐는데요. 저는 오늘 기사를 보면서 기사가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부터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했는데 미중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가운데서도 또 문을 열었다는 게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네,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슈 좀 자세히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네. 기사가 이제 전거래일 장 마감한 이후에 단독으로 일단 나왔었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여러 매체에서 네. 언급이 되면서 핫하게 좀 움직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좀 반영이 되는데 이게 상당히 큰 겁니다. 단체 관광이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허용을 한다, 네.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게 일단은 뭐 이미 외교부 쪽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이 된 걸로 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6년 5개월 말로 얘기하기에는 뭐, 정말 길죠. 네, 뭐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간이지만 막상 6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지 않거든요. 그럼요. 사드가 정말 이제 기억 속에서 약간 없어질 정도의 그런 시기인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중국에 대한 이런 관광객들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당연히 연관 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에 있는 지표들을 보시면 네. 뭐 경제 성장률부터 시작해서 뭐 소비라든지 이런 단이 굉장히 좀 좋지 않죠. 그래서 아마 이런 관광을 통해서 이런 유통에 대한 순환구를 조금 뚫어보려는 움직임이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또 시나리오들을 좀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역으로 생각을 해봐서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 중에서는 중국에서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대작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출시가 될 때 오히려 규제가 그때 갑자기 나왔어요. 네, 스마트폰 이용 규제에 대한 규제가 탁 나오면서 그 게임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그 주식은 좀 타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그러한 규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휴대폰 게임 시장을 좀 방어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좀 관광객을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거의 예고 없이 갑자기 그러니까, 나온 거 네.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중국이 정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런 부양책들과 뭔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들을
이런 식으로 좀 풀어가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본격적으로 허용이 됐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연관 산업들에서는 이제 기대감들이 굉장히 크게 생길 텐데 여기에서 이제 연관되는 산업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카지노, 화장품, 여행, 항공, 뭐 면세, 그다음에 중국과 사업의 영역을 좀 겹치는 쪽들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오늘 좀 대거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첫 이슈가 오픈이 된 날이다 보니까 뭐 대규모로 상한가도 가고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순서가 갈리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안에서의 순환매우 움직임으로 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허용이 됐지만 바로 당장 내일부터 막 단체 관광객들 엄청 와서 막 소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과연 어떤 섹터가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것이고 실적적으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한가 종목이 많이 들어가 있죠. 네. 지금 거의 다여섯 종목이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20%대 이상의 종목군들도 워낙 많아서 뭐 금일은 뭐 이제 무난하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내일부터는 조금 이런 특정 섹터의 강도가 좀 달라질 확률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안 오르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한쪽이 어쨌든 치고 올라가면 나머지 연관 섹터들도 다 이제 탄력도가 나올 텐데 오늘처럼 뭐 대거 20% 이상, 뭐 30%대 이런 상한가를 진입하는 기조가 연속적으로 나올 건지에 대한 좀 생각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특징이 뭐냐면 기초적으로 이제 색조 쪽에 대한 이 실적 베이스로 가는 종목군들은 오늘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들이 있거나 아니면 관련된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이 대거 좀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과거부터 이제 중국발 이슈가 터지면 항상 화장품 섹터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강력한 수급이 좀 쏠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정말 이제 관광객이 돌아왔을 때 물론 면세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면 화장품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 좋아지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사실상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을 보는 게 맞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쵸. 면세랑은 연관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상승은 뭐 당연히 기대감으로 상승력이 나오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실적으로 연결이 돼서 이게 좋아지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러한 조금 어느 정도 이 색조 쪽과의 좀 키높이를 맞추는 움직임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에선 반드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카지노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일본발 VIP 고객 수는 상당히 늘어나 있고 여전히 이제 항공이나 이런 여행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드랍액 부분은 이미 코로나19 이전에 거의 8, 90% 이전까지 좀 돌아온 상황이죠. 이 카지노가 무너졌던 이유가 이 VIP 고객이 중국과 일본이 거의 반반으로 보시면 되는데 물론 중국이 좀 더 크죠. 근데 거의 반반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해당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계속적으로 수요에 대한 회복이 더뎠고 마카오도 상당히 조금 많이 돌아오긴 했지만 거기서도 중국 VIP 쪽에 대한 부진 흐름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 같은 경우 양날개 중에서 하나가 꺾여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단체 관광객이 허용이 되면 큰 손들이 많이 넘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는 드랍액이 많이 변동이 될 거고 홀드율이라고 해서 카지노가 따는 그 일정한 비율이 있는데 그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하는 그 드랍액만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카지노가 버는 돈이 높아집니다. 근데 카지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유지비가 인건비와 뭐 일부 시설 부분 그런 것 빼고는 사실상 나가는 고정비가 없기 때문에 그 고정비에 대한 변동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뭐 칩 하나 만들어봐야 얼마나 들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가장 빠르게 좀 변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적으로는 이쪽이 가장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항공이나 여행 쪽은 일단 LCC 쪽에서 이제 항공사 하나가 증권사 컨센서스가 잘못 표시가 되면서 실적이 나름 선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어닝 쇼크로 인식이 돼서 좀 억울하게 좀 많이 눌렸었거든요. 네. 2분기 때 실적이 뭐 사실상 영업이익이 대부분 세 자릿수 이상씩 증가하면서 흑자 전환을 대부분 했는데 그 부분을 잘 평가를 받지 못했죠. 게다가 2분기는 뭐 통상적으로 비수기거든요. 3분기부터 성수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노선 확대와 얼마나 이제 여객수가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채널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지금 앞에서 언급드렸던 섹터들 중에서는 가장 후순위로 움직일 확률이 크고 가격의 탄력도가 오늘도 보시겠지만
상당히 조금 차이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관되는 산업들이 다 올라가지만 관련된 부분에서도 분명 힘에 대한 이런 세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보시고 섹터들을 좀 선정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나온 첫날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강세가 나오고 있지만 과연 시세의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을지 순환매를 돌며 상승할 거기 때문에 어떠한 테마가 먼저 올라갈지를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부터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실적적으로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네. 카지노 쪽에서의 GKL을 좀 보겠습니다. GKL, 네, 일단 GKL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전에 중국 이제 비중이 37%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마 이제 카지노 쪽에서는 가장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도 이제 카지노 테마에서의 이런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력이 나올 때 단연 대장 역할을 좀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번에 이제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높아졌고요. 영업이익단도 상당히 좋아졌죠. 사실상 카지노 섹터가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빠르게 좀 돌아온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카지노 쪽에 대한 리포트를 읽어보시면 중국 쪽에 대한 수요 회복이 더디다라는 부분이 주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체 관광객이 풀려지면서 이게 완전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다만 이제 최근에 분석이 좀 나오는 부분이 중국 VIP 고객의 이 활동에서의 좀 영향력이 중국 부동산과의 좀 영향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도 부동산이 상당히 좀 부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VIP 수가 얼마나 빨라지는지는 이런 부동산 경기도 좀 같이 채널링을 하셔서 체크해 보실 필요는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랍액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매출단이 빠르게 좋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로 보신다면은 일단 뭐 제일 먼저는 GK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후순위로 보신다면은 롯데 관광개발 정도를 좀 후속주로 보시면 어떨까 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지노 관련주 중에 GKL 가장 먼저 언급해 주셨고요. 그럼 두 번째 종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섹터에 들어있습니까? 네, 면세 쪽이고요. 그다음에 네. 호텔 신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게 네. 되면 자연스럽게 면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호텔 신라가 17% 올라가는 거 보기 쉽지 않거든요. 네, 오늘 네. 17%가 상승력이 나오고 있고, 다른 종목군들처럼 이제 고가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개인에 대한 이런 소매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서 실적에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었거든요. 전체적인 이제 소매 판매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매출의 규모는 좀 줄었지만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그래도 유의미한 성장 기조가 나타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쪽도 리포트를 읽어보시면 이제 단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체 관광객이 올 거기 때문에 지평이 확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세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호텔 레저 부분에서도 지금 예약률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죠. 투숙률 같은 경우는 서울이 71%, 그리고 제주가 78%, 뭐 스테이 부분이 85%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뭐 어마어마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견조한 수익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딸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좀 수요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점들이 달라지는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이제 로드에 있는 이런 면세점보다는 항공 쪽에 있는 면세에서의 좀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 수가 늘어났을 때 공항에서의 이런 면세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파급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을 좀 지켜보시는 건 좀 어떨까 싶고요. 단연 면세 쪽에서는 뭐 점유율 부분으로 보시더라도 대장 역할을 해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쪽 산업이 좋아진다라고 했으면 가장 또 빠르게 또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면세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호텔 신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위치도 이제 막 이전의 고점들을 뚫어주는 가격대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만 돌파가 되면 이전의 가격대를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호텔 신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면세와 호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단체 관광객을 통한 실적 회복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화장품 섹터에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좀 들고 왔는데요. 네. 사실상 이 화장품 쪽은 실적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모레퍼시픽을 갖고 온 이유가 일단 면세 쪽에서 좋아지게 되면 이제 대형주 위주로 수혜를 많이 받을 텐데 네.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기조가 완전히 달라졌죠.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모두 다 이제 두 자릿수 이상 하락을 했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 단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다들 아시겠지만 두 종목 모두 다 중국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게 이제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뭐 그건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좀 좋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또 플러스 알파가 붙어줄 거고요. 그거를 제외하고 이제 실적으로 좀 넘어간다고 했을 때 지금 화장품 섹터는 북미 지역과 유럽, 일본 지역에서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느냐가 결국에 주가에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아모레퍼시픽이 북미 지역에서의 좀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외 지역에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성장도가 상당히 좀 좋게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상방을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감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두 종목 중에 고른다고 한다. 오늘은 LG 생활건강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정말 이제 그런 펀더멘털상, 실적상으로 어떻게 될 건데라고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아마 LG 생활건강보다는 아모레퍼시픽 쪽으로 조금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타 지역에서 신규 매출이 정말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달라지게 됐을 때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적인 이런 신규 지역에서의 이런 매출 증가단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주 포인트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6년 5개월 만에 열린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지금 전문가님께서는 카지노 그리고 뭐 면세, 화장품 관련 종목들 하나씩 언급을 해주셨는데 투자 판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하창한 본부장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보고요. 앞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상승을 멈출 종목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진희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태공 전문가와 세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지누스입니다. 연매출 목표액이 1,30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올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참여해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행사에서 이 원화로는 560억 원의 매출 달성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누스는 세계 최초로 박스를 활용한 압축 포장 방식의 혁신적인 판매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작년 행사보다도 매출이 56%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단일 행사 기준으로는 최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참석했던 매트리스 사업군 중에는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도 국내에서 체험형 팝업 스토어인 원더베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참여해서 지누스는 이틀 동안 30여만 개 매트리스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현재 재고 물량 증가 등으로 국내 매출 성장세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집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까지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현 구간에서 해당 종목 고일지 스탑일지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지누스입니다. 지누스 앞으로 시세를 더 분출할 수 있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곰니까 스톱입니까? 저는 스탑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스탑 이제 들어볼게요. 예, 일단 네. 지누스 같은 경우는 차트를 먼저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일단은 뭐 이 차트를 만졌을 때 우리가 이 앞에 뭐 이상한 더럽다고 표현해야 될까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차트가 지저분하면은 굉장히 제가 안 좋아합니다. 이거와 비슷한 예로 과거에 어떤 종목이 있었냐고 하면 카페24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카페24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까지 10,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과거에 보면은 지누스와 굉장히 비슷한 뭐 액면병합이든 권리락이든 굉장히 차트가 막 이것저것 뭘 했는지 모르는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도 맞지만 월봉상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뭐가 나온다. 일단은 정확하게 하반 추세대에서 저항을 맞는 자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지 라인까지 열어본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한 2만 원 정도까지 추가 저항대는 좀 더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는 이 종목을 지금 꼭 매수해야 된다라는 이 매수 관점 의견은 드리지 못하겠고요. 또 지누스 같은 경우도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아까 앞에 얘기했지만 앵커님께서 얘기했지만 실적에 대한 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굉장히 크게 증가한 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 지누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단은 매트리스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 기업으로 좀 보시면 좋고 이 지누스의 매출의 80%가 원래는 어디서 나와줘야 되느냐? 북미에서 나와줘야 돼. 미국권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이 지금까지 실적이 나와주지 못하고 있다가 아마존이라는 이 행사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최대 실적이 좀 최근에 또 나와주긴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다? 방금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매트리스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 최대 실적이 오히려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살 사람은 다 샀다라는 겁니다.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매트리스를 지금 바꿨는데 어떤 사람이 1개월 만에 매트리스를 또 바꾸겠어요. 적어도 3개월, 적어도 3년, 적어도 5년 이 쓰다 매트리스를 바꾸지 매트리스를 1년마다 주기적으로 바꾸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이렇게 오히려 잘 나와준 게 앞으로의 매출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현대백화점에서 인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현대백화점에서 인수됐다 저는 이걸 또 악재로 보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최근에 1,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비싼 것을 사기보다는 저가형의 편한 것을 더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세계 1위, 우리 국내 1위 침대 이제 에이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거고 실질적으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백화점 가서 뭘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우스갯소리로 뭐가 나오느냐? 이마트보다 백화점보다 편의점 매출이 더 증가한다. 왜?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내가 먹을 것만 사오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현대백화점이라는 이 그룹의 인수가 됨으로써 오히려 퀄리티는 더 성장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는 1인 생활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메리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적인 행사가 진행이 돼야지 퀄리티를 올리는 거 좋습니다. 그냥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면서 백화점에 입점을 하는 순간 이 개인들은 뭐예요? 이거 비싸기만 비싸다 안 좋다라는 이미지가 강해지다 보니까 실적에 또 이제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누스라는 종목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봤을 때 스탑을 외쳐드리고 싶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누스였습니다. 최대 매출을 달성한 게 오히려 실적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 섞인 말씀해 주셨고요. 스톱을 외쳐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이어서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우리산업입니다. 네, 잇따라 글로벌 수주와 관련된 소식들을 업계에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전해진 소식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비안이 앞으로 밀고 있는 차세대 모델 SUV 전기차에 쿨런트 히터를 수주한다라고 하는데요. 원화로는 2,6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리비안이 보급형 차세대 소형 SUV 모델인 R2의 디자인을 공개했죠. 오는 24년까지 플랫폼을 개발하고 26년부터는 판매에 나서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새로 개발한 쿨런트 히터의 비중은 오는 2025년 이후부터는 기존의 PTC 히터의 비중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PTC 히터 같은 경우는 전기차 안에 일정 온도를 유지해주는 난방 장치로 우리 산업이 현재 여러 가지 기업들에게 수주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독일차 부품업체인 말레 전기차용의 PTC 히터를 발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 완성차 업체에도 우리 산업에서 만든 PTC 히터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규모를 보자면 오는 8년간 2,500억 원의 공급권을 따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업체들과의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에도 차량용 열관리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가파른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시작한 현대차와 기아로부터는 오는 6년간 1,300억 원 규모의 PTC 히터를 수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의 매수 포인트는 어떻게 될지 전문가님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네, 대내외적으로 많은 모멘텀을 안고 있는 우리 산업입니다.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곰니까 스타입니까? 저는 고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산업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일단 늘 차트를 먼저 보고 우리가 더 가져갈지 아니면 팔지를 좀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우리 산업의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장기적으로 대하락 추세가 지금 이제 끝나는 구간입니다. 보다시피 과거에 뭐했습니까? 저항을 맞으면서 돌파하지 못했고요. 저항을 맞으면서 돌파하지 못했던 해당 구간대를 뭐합니까? 이제 돌파하면서 돌파와 함께 이번에 강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제 월봉상 차트상에 강한 상승이 나와줬는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갈지 못 갈지를 우리가 결정짓는 거는 보통의 급등 후 뭐가 나와줘야 된다. 지지라고 하죠.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키면서 저점대를 높인다든지 그러한 파동이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이제 한 2만 원, 18,000에서 2만 원 정도가 어느 정도 이 구간대의 지지 라인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켜주는 구간, 저항 구간, 그다음에 저항 구간, 저항 구간을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보면은 이번에 지금 딱 터치하는 구간이 어딥니까? 정확하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지켜줘야 될 약 2만 원 구간대를 터치하면서 꼬리를 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일단 기본적인 기술적인 차트적인 분석을 했을 때 월봉상 뭐다? 월봉상 하락 추세대를 돌파하고 이 하락 추세대를 돌파하면서 동시에 지지라인, 지금은 지지라인이지만 지지라인 전에는 뭐였겠어요? 늘 얘기하지만 지지를 돌파하면요. 지지를 이제 이탈하면 저항이 되고 저항을 돌파하면 지지가 된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라인은 과거의 저항 라인이었겠죠. 이 저항을 뚫어주면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주가의 추가적인 상방 모멘텀이라든지 상방 시세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도 말했다시피 이제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이 부품으로서 많은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2차 전지 섹터에서 크게 수혜를 받지 못했고 크게 올라가지 못했던 것들 장기적으로 내다본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오히려 부품 섹터라고 했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얘기했던 게 뭐예요? 폐배터리라든지 이런 재활용 재사업을 통해서 원자재를 돌려 쓰게 되는 그런 부분도 나오게 돼요. 하지만 이 부품이라는 것들은 계속해서 찍어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전기차라는 게 계속해서 성장
성장하고 더 많은 전기차가 생산될수록 부품 역시 거기에 맞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차 전지가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가 2차 전지에만 실적 기대가 너무 쏠렸을 뿐이지 분명히 늘 얘기했던 게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장비 부품도 우리가 길게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루시드, 리비안, 테슬라 이 3개 정도가 지금 이제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나서는. 근데 이 3 기업에 뭐 하고 있습니까? 모두 다 부품을 공급하는 만큼 향후 실적적인 모멘텀이나 어디에 걸든 리비안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다. 테슬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다, 루시드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다, 어디다 그냥 갖다 걸어도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이라는 종목은 2차 전지로 봤을 때 뭐 배터리만큼은 크게 가지 못해도 장비주, 부품주로서 꾸준한 실적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산업 들어봤습니다. 오늘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까지 안겨줬는데요. 투자 의견은 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 들어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큐라티스입니다. 새로운 백신 파이프라인 도입과 관련된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흡증충 백신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할지 현재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바이오 전문 연구 개발 업체인 PAI와 함께 이 해당 백신 기술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라이센스 계약으로 PAI는 큐라티스에 이 백신에 대한 사용권이나 판권, 리서치권, 그리고 제조권과 수출입권 등 이 다양한 기타 권리를 모두 라이센싱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질병 같은 경우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이 80개국에서 약 2억 5천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이미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또 전 세계에 8억 명이 넘는 추가 위험 감염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매년 330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개발되어져야 되는 백신 상위 탑 10에 이름을 올리고도 있습니다. 해당 이슈로 오늘 장중에 한 번 더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또 어제부터 이슈가 되고 있었던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심혈관 질환에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었죠. 해당 업체와 함께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펩진과도 MOU 체결 부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가적으로 이슈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큐라티스 현재 구간에서 고가 가능할지 혹은 스탑을 외쳐야 될지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기업은 큐라티스입니다. 큐라티스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곰니까 스톱입니까? 고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큐라티스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차트를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하방 추세가 돌파하는 구간대에서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길게 볼 수 있어요. 하방 추세 돌파하면서 상방 추세가 나와주는 구간이고요. 지금 자리는 이제 우리가 보다시피 저항대를 맞는 자리예요. 저항을 맞는 자리이기 때문에 빠지는 게 너무나 오늘 빠진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큐라티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임상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약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시장이 다가와 준다라고 하면은 임상, 1상, 2상, 3상 무엇을 한다 하더라고요. 임상 진행한다. 이것만 가지고서도 뭐예요? 2배, 3배 가는 게 제약 바이오 랠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도 우리가 좀 눈여겨본다라고 하면은 내년까지도 볼 수 있는 모멘텀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어제 나와줬죠. 지금 이제 월가에서는 비만 치료제 이제 인구 8억 명을 지금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해요. 비만은 이제 질병이다라고 규정 지은 만큼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시장 수의 모멘텀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위고비 관련해 가지고 비만 치료제 모멘텀, 임상 모멘텀 이 두 가지 모두 다 제약 바이오에서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는 모멘텀인 만큼 이 큐라티스라는 종목은 가지고 가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큐라티스에 대해서 고 의견 주셨습니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리그 레벨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짜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전문가님들의 수익률에 따라서 호칭이 정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평민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리그 레벨업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준비한 종목은 코아스템 캐몬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아스템 캐몬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계속 얘기했다시피 제약바이오의 시장이 분명히 하반기에는 다가올 수도 있다. 2차 전지 수급이 죽고 나서 이것이 제약바이오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약바이오에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은 코아스템 캐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좋은 게 뭐냐. 아까 앞에 얘기했던 건 뭐예요? 이 비만 치료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게 루게리병 관련되는 치료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월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월가에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 루게리병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이 기업의 주가가 2배나 오를 것이다. 이 제약사 아밀릭스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앞으로의 이 루게리병 치료제 전망을 봤을 때는 향후 2배고 3배고 더 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야 된다라는 매수 추천을 최근에 들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비만 치료제가 되었던 어떤 제약사가 되었던 우리가 테슬라를 보면서 느꼈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2배 가고 신고가를 갔을 때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서 움직이는 건 뭐다?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줬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정말로 골드만삭스의 이 보고서대로 이 루게릭병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슈와 함께 2배, 3배가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의 제약바이오는 뭐가 될 수 있다. 루게릭병 치료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아까 앞에 잠시 얘기했던 게 임상 1상이고 2상이고 3상이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건 이 임상이 끝나고 약이 나온다랍니다. 약이 나오는 게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제일 해피한 거예요. 약이 나와서 이게 매출로 잡히고 정말로 실적이 급증했을 때 그 주가는 그 기업의 주가는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코아슨 캐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내년 3월까지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임상 결과와 함께 마무리가 된다는 건 이제 시판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FDA의 임상을 이제 마무리하고 FDA 신청까지 이제 다 끝마쳤을 때는 FDA 승인까지 떨어졌을 때는 진짜로 뭐가 돼요? 판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기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임상 과정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루게릭병 치료제, 백신 이런 그 어떠한 치료제보다도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것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정말 FDA를 통해 가지고 승인이 나고 이것이 이제 판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는 이 주가에 그냥 날아가는 정말 그냥 예전에 여러분들 뭐 한미약품 이런 거 올라간 거 보셨잖아요. 그냥 끝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나온 이슈가 아마 뭐냐고 하면은 이 루게릭병 치료제 이 임상이 마무리가 되고 FDA를 이제 신청하는 그 시점쯤에 이제 바로 2024년도죠. 이때 기술 이전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이전이라는 게 사실 제약바이오에서 제일 좋은 모멘텀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 제약바이오 랠리 한미약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한미약품이라는 기업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 과거 제약바이오가 정말 우리가 2017년도에 제약바이오가 있었고요. 그 전에 제약바이오 랠리는 어디서 나와줬냐고 하면요. 이 한미약품 2015년도에 보이죠? 이 당시에 이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1조가 넘어가는 규모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뭐 한다. 한미약품이라는 주가가 당시에 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14배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14배가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뭐예요? 에코프로가 올라가면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같이 올려치는 것처럼 과거에 한미약품이라는 기업이 기술 수출 계약으로서 뭐했다? 굉장히 크게 올리면서 주가의 상승과 함께 제약바이오 랠리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물론 이 규모가 이 정도로 크지는 않겠지만 이 루게릭병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임상이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임상 마무리 이후에 뭐 하겠다? FDA 승인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 2024년도에 뭐 한다? 지금 이제 기술 이전까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다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앞으로의 주가 레벨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네. 코아스텐 캐몬이라는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네. 주봉, 월봉 봤을 때 최근에 뭐 제약주들 죽으면서 시장이 안 좋았죠. 최저를 찍었죠. 그러니까 저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최저를 찍는 종목은 그냥 최저 찍을 때마다 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하방 추세대를 좀 이제 돌파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최저 자리를 좀 찾는 그런 구간이지 않았나 싶고요. 최저를 찍자마자 반등하면서 기술적인 구간대 좀 지켜주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고 하면 최저 매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역시나 지금 뭐 꼬리를 달아주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 이 자리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약 7,000원인데 보다시피 지금 7,000원 이탈하자마자 안착하고 이탈하자마자 안착하고 그러니까 지켜주는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 자리는 오히려 저가 매수로 봐도 괜찮겠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7,000원까지 입을 벌려도 좋지만 최근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7,000원까지 벌리자 때는 한 7,200, 300쯤에서 반등을 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거 뭐 지금 자리에서부터도 조금씩 모아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대신에 모아 나가신다 하더라도 이 과거 최근 이제 6월 9일에 이제 한번 급락이 나오면서 꼬리를 달아줬던 6,5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입을 한번 벌려보시면 좋겠다. 대신에 여기서 매수를 잘한다고 하면은 제가 보는 자리는 적어도 15,000원까지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신저가를 다시 기록하는 5,8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리그 레벨업 종목은요. 코아스템 캐몬이었습니다. 종가의 매수 가격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같은 게 15,000원, 손절가 같은 게 5,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강태곤 전문가와 함께 알찬 시간으로 꾸려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빈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